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아랑입니다. 네, 오늘은 원고지 쓰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 영상 중에 원고지 쓰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쓰면서 토픽 쓰기를 하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댓글에 달렸어요. 그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2년 버전의 원고지 쓰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본 문제부터 확장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담았는데요. 특히 많이 질문이 있었던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이런 물음표와 느낌표와 함께 오는 따옴표와 같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중심으로 담았으니까요.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네, 마침표, 쉼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침표 그리고 쉼표가 있을 때 그 다음 칸을 띄는지 안 띄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띄지 않았고요. 여기 2번에는 한 칸을 띄었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마침표와 쉼표는요, 뒤에 바로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침표, 쉼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침표나 쉼표가 맨 마지막에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과연 그 옆에 써야 할까요? 다음 칸에 쓰는 게 맞을까요? 답은 1번일까요? 1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마침표나 쉼표가 이 원고지 맨 끝에 왔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옆에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도 빠르게 풀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띄어쓰기 기본 문제입니다. 원래 이 문장을 보시면 슬아랑 채널이 하고 원래는 한 칸을 띄게 되어 있죠.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이 다음에 한 칸을 띄어야 하는데 채널이가 이 원고지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칸에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붙였어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기본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일까요? 1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맨 뒤에 글자가 왔을 때 띄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칸에 띄지 않고 여기에 띄었다고 간주하여 생각하여 다음 칸에는 바로 붙여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은 따옴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 칸을 한 칸 띄고 쓸까요? 아니면 붙였을까요? 1번은 바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 다음에 글자를 썼고요. 2번은 한 칸을 띄고 썼습니다.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 다음에는 글자를 띄고 쓰지 않고요. 이렇게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 이렇게 열고 닫고 작은 따옴표를 닫는 이 두 번째 따옴표가 맨 마지막 원고지에 걸렸네요. 그럴 경우에 1번처럼 원고지 밖에, 원고지가 끝났어도 옆에 밖에 쓸까요? 아니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을 때 원고지가 이렇게 끝나더라도요. 뒤에 부호를 붙여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헷갈리는 작은 따옴표 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요. 마침표와 작은 따옴표를 함께 써주어야 하는 경우 1번처럼 마침표와 작은 따옴표를 각각 써줄까요? 아니면 한 칸에 마침표와 작은 따옴표를 같이 써줄까요?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침표는요, 하나의 칸을 다 자기가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침표는 절반의 힘만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와 같이 써주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또 헷갈려 하실 만한 작은 따옴표와 관련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소괄호와 함께 작은 따옴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인데요. 여기 1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괄호가 닫혀 있고 여기에도 작은 따옴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은요. 작은 따옴표와 이 소괄호가 같이 한 칸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요, 이 온점과 그리고 쉼표, 마침표와 쉼표는 2분의 1의 힘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괄호는요, 얘는 하나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에 써주고 그 다음 칸에 작은 따옴표를 써주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큰 따옴표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작은 따옴표와 마찬가지로 네모칸 안에 마침표가 있고 큰 따옴표가 있을 때 같은 칸에 써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칸에 써야 할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작은 따옴표와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도 이렇게 한 칸에 마침표와 큰 따옴표를 같이 써줍니다. 네,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큰 따옴표 확장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큰 따옴표는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대화를 작성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고지에 혹시 대화를 써야 할 때, 그때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의 차이는 그 문장에 같이 이렇게 대화문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2번의 경우는 이렇게 대화문을 나눠서 다음 칸에 나눠서 줄을 나눠서 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원고지 쓰기에서요, 대화를 쓸 때는 이렇게 나누어 써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짧은 글에 대화를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한 줄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의 글이 들어가야 한다 라면 그렇게 옆에 같이 써주는 게 괜찮은데요. 대화 내용,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나 대화가 길어진다 라고 하면 2번처럼 이렇게 대화의 칸을 나누어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음표와 느낌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의 기본 문제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글자를 쓸까요? 아니면 바로 글자를 쓸까요? 1번의 경우는 바로 글자를 썼고요. 2번은 이렇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침표와 쉼표와는 다르게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을 차지하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칸에는 꼭 한 칸을 띄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헷갈려 하시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는 물음표와 느낌표인데 이러한 물음표와 느낌표가 원고지 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써야 할까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셨으면 이해하실 텐데요. 거의 원고지 끝에 기호를 써야 할 때는 그 옆에다가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음표, 느낌표 헷갈리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첫 칸을 띄고 시작하죠. 띄고 난 다음에 문장을 썼는데 원고지의 끝에 물음표로 끝났네요. 그런데 제가 기본 문제에서 물음표 다음에는 물음표나 느낌표 다음에는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였죠. 그런데 물음표가 원고지 맨 끝에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 칸을 띄어야 할까요? 아니면 붙였어야 할까요?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원고지의 마지막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온 다음에 다음 칸을 띄어야 하는 경우 여기 이 다음 칸이 띄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문장에는 이어져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 다음 칸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다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붙여서 써주게 됩니다. 네, 물음표, 느낌표 헷갈리는 문제,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내용이 있는데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느낌표나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원고지를 쓸 때 느낌표가 있고 그 다음 칸에 이렇게 써야 할지 아니면 한 칸에 같이 써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1번은 따로따로 썼고요. 2번은 한 칸에 같이 썼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마침표와 쉼표와는 다른 물음표와 느낌표이기 때문에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써주시고 다음 칸에 작은 따옴표를 써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숫자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원고지 쓰기를 완성하는 상황인데요. 숫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기본 문제부터 확장 문제까지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입니다. 숫자는 이렇게 1번처럼 한 칸에 2개씩 쓰는 걸까요? 아니면 한 칸에 이렇게 1개씩 쓰는 게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도 예를 들어 쓰라랑 이렇게 있다면 알파벳 대문자는 한 칸에 하지만 소문자는 이렇게 2개씩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확장 문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문제 가볼게요. 256이라는 숫자를 써야 돼요. 1번은 225를 앞에 쓰고 뒤에 6을 썼고요. 2번은 이렇게 한 칸씩 썼고요. 3번은 뒷부분을 2개 글자를 같이 써주었습니다. 1, 2, 3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3번도 맞는데요. 원고지 쓰기에 더욱 정확한 그러한 규칙을 살펴보면 세 글자의 경우는 앞에 2글자를 써주고 뒤에 1개를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세 자릿수의 숫자라면 앞에 2개를 한 칸에 써주고 뒤에 나머지 숫자를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고지를 볼 때 보는 사람이 숫자를 더 편하게 읽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올렸던 원고지 영상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호 마지막 칸, 이 부분이었는데요. 문장을 보시면 제가 소외현상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용 표시가 된 작은 따옴표가 있는 이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냐? 1번이냐, 2번이냐? 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칸에 작은 따옴표가 와야 하는 경우 띄어서 다음 칸에 맞췄으니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작은 따옴표를 그대로 써주니 1번이니 2번이니 에서 정답은 1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음 칸에 이렇게 하나의 인용된 문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 하셨던, 궁금해 하셨던 내용은 요 뒷 마지막 칸이 3칸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원고지 표기법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 칸이 한 칸이 빈 경우 인용 표시를 해야 할 때 부득이하게 이 칸은 띄고 다음 칸에 맞춰 쓴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칸이 남는 경우는 당연히 그냥 원래대로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마지막 칸에 이 인용 표시에 처음 여는 작은 따옴표가 올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원고지 쓰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84회 토픽 시험 접수하셨나요? 네, 저희 스라랑 토픽에서 84회 토픽을 위해서 토픽 준비반을 오픈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반은요, 쓰기반과 읽기 어휘반이 있고요. 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읽기와 어휘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각각 쓰기 점수와 읽기 점수를 쑥쑥 올릴 수 있는 반입니다. 토픽 중고급 중심으로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수업 신청 방법이 소개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